마지막 이슈를 그냥 기사를 그냥 오늘 사물이 준비하면서 최신 사물 준비할 때 각 언론사 가갖고 정치 분야 그 최신 뉴스를 제가 계속 보거든요. 딱 보는데 이거 보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 진짜? 진짜? 윤석열이 박근혜 때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문고리 3인방이라고. 문고리 3인방.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문고리 3인방 이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국정농단에 있어갖고 정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 안봉근, 이재만, 정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우성이 핵심이거든요. 문고리 3인방도 똑같은 3인방이 아니에요. 안봉근하고 이재만 같은 경우는 정보가 거의 없고 사실은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게 없어. 그런데 정우성은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인데 그 정우성이 요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야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참 골 때리는 인사들이 많았어요. 윤석열의 자기 부정. 지가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면까지 시켜주면서 정부 요직에 앉힌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태효. 김태효는 이명박 때 그 안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명박 청와대 때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군사기밀 유출해가지고 유죄가 나왔거든. 그런데 그런 새끼를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1차장 임명할 당시 김태효가 재판 중이었거든요. 재판 중인 피의자를 임명을 했어요. 이 새끼가 이재명을 피의자라고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국가기밀 유출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 피의자 새끼를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사물이가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갖고 너무 황당해갖고. 그런데 결국 재판 중이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대법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너 군사기밀 유출한 거 맞아. 그 유죄가 나왔다고. 그런데 유죄 나온 새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면을 시키네. 바로 2달 만에 사면 시켜놓고 아직까지도 안보실 1차장으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 김태효 이 새끼는요 태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새끼지만 어떻게 군사기밀 유출한 새끼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앉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새끼가 이런 새끼를 앉힐 만한 정도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너무 유능해서. 얘가 유능합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때 1년 맞았을 때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공직자 공직자 8명을 뽑아요. 누구? 이상민, 한동훈, 이정식, 조규현, 원희룡, 김태효, 유병호, 윤희근. 이 중에서 한동훈은 지금 나갔죠. 알다시피. 그리고 원희룡 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나갔습니까? 유병호는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으로 가 있죠. 바뀐 게 거의 없지. 다 거의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2년인데. 근데 1년차 때 김태효를 교체해야 될 사람으로 지정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한미 동맹에 올인하라고 한 장본인이 바로 김태효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진영 외교.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왼수가 됐죠. 완전 원수가 됐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 지금 위기이고 한반도도 지금 뭐 전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가 있잖아. 그런 걸 불러온 게 누구냐면
김태효. 윤석열 정부의 이 정말 개같은 이 외교 정책의 핵심이 누구냐면 김태효라는 거. 김태효.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김태효라고요. 또 강제동원,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해결해가지고 일본과 관계의 외교 참사 불러온 그 당사자가 누구냐? 김태효. 미국에서 국가안보실,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도청 사건 기억나시죠? 도청하지 않았습니까? 도청한 거에 대해서 김태효가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미국 도청에는 악의가 없었다. 아니,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새끼가 미국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그때 미국을 막 쪼여야 되는 건데, 이 새끼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 미국님께서 도청하신 거는 악의가 없습니다. 그 지랄을 한 새끼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개쓰레기 새끼. 아, 진짜 고운호흡으로 좋은 말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새끼를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사면시킨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김태효 사면할 때 김태효만 사면한 게 아니죠. 이때 가장 큰 사면은 이명박이었고,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계열에서 있던 새끼들을 다 사면한 건데, 이명박 계열에 있던 나쁜 놈들을 다 사면했어. 그리고 박근혜 계열에 있던 나쁜 놈들 다 사면했어요. 아주 진짜로.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누구 사면했냐? 윤석열이 직접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사람들이 있어. 국가정보원, 궁극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자들을 싹 다 사면 복권했지요. 사면 복권. 모두 다. 이때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김경수가 유일해요. 씨발 놈들 진짜. 이명박 시절의 대표 범죄자 원세훈 사면했고요. 박근혜 때 범죄자 대표 최경환 사면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댓글 공작 관련돼서 배득식 기무사령관, 옥도경, 연재욱 사이버사령관 다 사면 복권했죠. 박근혜 때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김기춘 사면하고요. 조윤선 사면하고요. 박준우, 조원동, 우병우 사면하고, 또 누구 사면했냐? 박근혜의 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을 이때 다 사면한 거거든요. 이때 다. 여러분, 최근에 윤석열이 시민사회 수석 임명했지요. 누구로? 전광삼. 사물이 때 그 정광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무슨 말이냐면, 정광삼이 원래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었던 시민소통 비서관이었어요. 비서관인데 비서관 하다가 그만두고 총선 나왔죠. 작년 12월 달에 총선 나오겠다고 비서관을 그만둔 거야. 그런데 총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선거도 못 치르고 대구 북감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돌아온 건데 어디로 돌아왔냐? 오히려 승진했지요.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던 시민소통 비서관이었던 새끼가 갑자기 시민사회 수석으로 돌아온 거야. 수석으로. 이걸 보고 우리가 야, 대단하다. 돌려막기. 아니, 선거 경선, 선거로 심판받은 놈들이 윤석열 정부가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패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 심판론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그 심판론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비서관들 싹 물갈이 해야죠. 왜? 이 정부를 심판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 정부를 심판한 거야. 이정도 선거 졌으면요, 내각 총사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총리부터. 근데 지금 선거 이렇게 완패한 다음에
정부 사람들,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바뀐 거 있습니까? 바뀐 거 있어요? 누가 보면은 얘네들이 이긴 줄 알겠어. 오히려 밖에 나갔던 비서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시민사회 수석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시민사회 수석 밑에 사회통합비서관이 있고요. 시민소통비서관이 있고요. 국민공안비서관이 있었어요. 정강석은 정강삼씨, 정강삼은요 원래 시민소통비서관이었거든. 그런데 승진해서 이 폐단병이 승진해서 시민사회 수석이 된 거예요. 아, 이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국민공감비서관. 이제 앞으로는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이름을 없앤대요. 없애고 사회통합비서관이 1비서관, 시민소통이 2비서관, 국민공감이 3비서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 3비서관으로 누구를 임명한 겁니까? 김태호 사면할 때 함께 사면했던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정호성 의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예, 3비서관,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선거에 져서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물갈이 해갖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은 지금 있는 것들도 다 때려 잘라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시민사회 수석이 시민과의 소통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정호성, 문골살인방, 박근혜 문골살인방의 핵심이었던 정호성을 불러온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여권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응? 이 기사지요.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 때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구속했던 인물이라면서 퇴행적 인사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여당에서조차 뭐라고 하냐? 대통령실 인사가 일관성도 없고 뒤죽박죽이다.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한 영남권 인사가 했다는 거잖아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윤석열이 갑자기 박근혜의 문고리 살인방 정호성을 갑자기 왜 임명을 했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지. 진짜 희한한 거예요. 진짜 희한한 거야. 아니, 사람이 없어? 어떻게 박근혜 때 국정농단의 핵심으로서 1년 6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다른 사람도 아닌 문고리 살인방의 핵심인 정호성을 비서관으로 앉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잖아. 내용을 잘 몰라도 문고리 살인방 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좀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러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너무 이상하니까. 지금 윤석열이 뭐 지지율이 높아. 뭐가 좋아? 지지율도 엉망이죠. 지금 특검 위기에 놓여 있지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냐고. 도대체가. 여러분, 정호성은요 박근혜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박근혜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박근혜를 배신했어요. 돌아쓰고. 박근혜 문고리 살인방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안봉근, 이재만 그리고 정호성인데 안봉근 같은 사람들도 박근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 옆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안봉근, 이재만도 마찬가지야. 반면에 박근혜 옆에서 사진도 많이 찍히고 박근혜가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우성이에요. 정우성은요, 1998년 박근혜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보좌관으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정우성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 30살.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고, 이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이고, 박근혜가 처음 정치할 때, 그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호성이가. 나이가 30살. 30살 때부터 박근혜를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18년간을 떨어지지 않고 박근혜도 엄청 총애했고요. 그런데 이 정우성이가 박근혜가 구속되는데 그 국정농단 수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왔냐? 정우성의 핸드폰에서 나왔죠. 왜? 정우성이 어떤 역할로 감옥에 간 거냐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박근혜 연설이라든가 일정 관리를 정우성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설문 같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최순실한테 공유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 감옥을 간 거거든요. 정우성이가. 검찰에서는 박근혜가 정우성한테 지시해서 그 연설 내용들, 기밀 자료들을 최순실한테 유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은 이 정우성이가 막 울어요. 왜 우냐? 내 핸드폰에 있는 그 자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하면서 막 울어. 그 자료에 뭐가 있었냐면은 녹취록 다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을 왜 했냐면 그 연설문 같은 거를 최순실한테 주면 최순실이 그걸 보고 정우성한테 막 지시를 해요. 뭐 어떻게 하라 막 지시하는데 최순실 말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순실 말을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갖고 그걸 다시 들으면서 지시를 이행하려고. 이게 무슨 내부 고발하려고 녹음한 게 아니고 최순실이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다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녹음한 파일이 다 특검 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 있어갖고 엄청난 자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정우성이가 이 박근혜 엿먹이려고 녹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자료가 다 공개되면서 막 울어. 나 때문에 내가 휴대폰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하는 이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야. 실제로 그 2017년 9월달 기사를 보면은 이때는 이제 박근혜 재판이 막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박근혜와 최순실과 정우성이 법정에서 3자 대면 한다고 하면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9월 17일이죠. 9월 17일. 9월 18일 날 재판이 있는데 재판 있기 하루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응? 왜냐면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가지고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태블릿 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 이때. 변희재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변희재는 태블릿 PC 주작됐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쵸?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최순실도 태블릿 PC 신빙성 믿을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재판부가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 보세요.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만큼
정 전 비서관이 유의미한 직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언론들은요, 정호성이 법정에 나오면 박근혜하고 최순실한테 불리한 증언, 본인이 살기 위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거야 라고 기사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작 당일날 9월 18일날 재판 때 정호성이 나와가지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냐? 불리한 증언을 안 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정호성이 재판에 딱 들어오면서 박근혜한테 허리를 숙여서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리 숙여서 인사하니까 박근혜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제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죠. 재판 말미에는 울먹이면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막 털어놓으니까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과 변호사가 같이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호성이 이날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제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고통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증언을 거부하지만 재판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이 기사에 보면은 정호성이가 목이 메인 채로 목이 메인 채로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뇌물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는 문건 유출 사건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성 들여 국정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황당하죠. 대통령께서 편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올린 대로 하면 편한데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없는가 고민하신 거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지도자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때 정호성이가 정호성하고 박근혜랑 한 10개월 만에 만나고 10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박근혜한테 불리한 증언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건 유출해서 최순실이가 연설문 막 고치고 했잖아요. 그거야말로 박근혜가 진짜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써준 거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박근혜는 국민들한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거를 최순실에게 물어보면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 건데 그거는 국정농단이 아니고 그만큼 섬세하게 국정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성을 다한 건데 그런 거야말로 지도자로서의 미덕이 아니냐 오버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문건 내가 최순실한테 준 거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박근혜를 옹호를 했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정호성 얘기가 끝나자마자 방청객 일부에서 막 울음이 터지고 박근혜 변호사였던 유영아도 감정이 벅차 올라가지고 휴지로 눈물을 막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지만 박근혜 입장에서는요 아마 정호성이가 사실은 끝까지 박근혜를 배신하지 않은 검찰들이 특히 윤석열 검찰 한동훈 특검인데 이 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와서 보는 거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겁을 주고 얼마나 사실은 협박을 했겠어요. 그런데 정호성이는 사실 박근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정호성이가 2018년 4월 달에 형이 확정이 됩니다.
박근혜 공범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 확정이 된 사람이 정우성이에요. 1년 6개월. 어떤 죄목이냐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독일 드레스덴 방문 연설문, 또 국무회의 말씀 자료,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 그런 비밀 문건들 47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 그 혐의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 징역이 나온 겁니다. 징역이. 물론 법원에서는 그 47건을 다 인정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33건은 무죄로 하고 나머지 14건만 유죄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년 6개월 형을 다 살고 나온 건데 그 정우성을 요번에 윤석열이 임명을 한 거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동아일보 봤거든요. 동아일보도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 정우성 일을 요번에 갑자기 임명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총선 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정우성을 임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우성을. 아, 도대체 왜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총선 졌어. 엉망이 됐어. 그런데 임명을 해버리잖아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아, 정우성한테 무슨 흠잡힌 게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정우성 임명하는 거를 어떤 국민이, 심지어 보수권에서도 이거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들은 생각이, 아, 이게 진짜구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탐사가 장시호 녹취록 나왔잖아요. 장시호 녹취록 나오면서 장시호가 지금 김영철 검사라는 사람하고 뭐 불륜 관계다 그러는데 그 불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륜 관계 중이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진짜로 당시 특검팀이 장시호한테 모해 위증 교사 같은 거 시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했죠. 지금 장시호 녹취록, 모해 위증 교사, 검사, 탄핵 넘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시호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또 변희재 씨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태블릿 조작. 근데 여러분 요번 1월 달에 그 태블릿 조작이라면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박근혜거든? 근데 변희재가 지금 열받아 하는 게 뭐야, 박근혜한테. 태블릿 조작인데, 박근혜도 분명히 태블릿에 대해서 신빙성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태블릿 조작이라고 박근혜가 변희재와 함께 싸워야 되는데, 편먹고. 지금 박근혜는 태블릿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변희재가 이거 가지고 박근혜가 윤석열하고 야합했다고 지금 방송 나와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윤석열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그 선거 전에 몇 번을 갔죠. 그때는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보수통합. 그러니까 총선에 이기려고 보수통합. 혹은 총선에서 영남권에 박근혜가 친박들 못 나오게 하려고 달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뭐 보수통합이니 총선 때 TK 지역 박근혜가 친박으로 사람들 못 나가게 하려고 막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이 새끼들이 특검 때 했던 정말 이 부적절한 짓들 있잖아요. 태블릿 PC 조작이라든가 그게 진짜라면은 조작이라든가 모해 위증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가 만약에 박근혜가 가장 큰 피해자니까 박근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면 그럼 그때는 진짜 난처해지는 거죠. 지금 차상문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그것만 지금 감당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박근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나 당시 특검 방어수 특검 때 수사한 내용들 보니까 태블릿부터 시작해갖고 진짜로 문제가 많다. 이번에 장시호 녹취록 보니까 이거 진짜로 장시호 전현이 특검하고 짜가지고
지금 이런 짓 한 거 아니냐라고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은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정우성을 갑자기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 아, 정우성은 난데없잖아요. 정말 뭐 윤석열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지가 잡아 넣었던 사람인데 이거는 박근혜 달래기다. 박근혜. 달래는 이유는 뭐다? 보수통합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검사일 때 저질렀던 그런 범죄를 끝까지 감추기 위한 그것이 아니냐. 난 정우성 임명 안 하고 그랬으면 그냥 그러려 했을 건데 정우성을 임명하는 걸 보고 아 진짜로 이게 뭐가 있구나. 정말 이것들이 지금 특검도 특검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잘 몰랐던 본인들이 특검일 때 저지른 이 범죄와 관련해 갖고 뭐 막아야 될 게 있구나. 박근혜 입을 지금 막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저는 그 누굽니까? 그 박근혜 변호사.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대구달성 나온 그 이제 누구죠?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요. 그 누구지? 유영아한테 공천 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박근혜하고 총선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건가 했어. 근데 오늘 정호성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보수 통합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새끼가 지금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다. 그게 아닌 이상 웬 정우성?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요 이슈를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수기님과 신호기님 또 그레지아님이 동시에 유영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수 여권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철저하게 몰락하고 아주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정부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정부. 예,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아마 내일쯤 정우성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무리가 거의 방송은 처음 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나면은 다음날 뭐 뉴스공장에서 하더만요. 보니까 아마 이거 내일 뉴스공장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리를 봐야 돼요. 사무리가 그 사무리에서 다루는 이슈가 그 다음날 이 중요 이슈가 되니까 사무리 이슈는 그 다음날 뭐가 있을지 이 미리 보는 이슈 아닙니까? 내일 보십시오. 아마 이 이슈가 크게 또 화제될 겁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